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식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20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630개인데요. 600개를 넘은 건 25년 만의 일입니다. 16개 상임위 중에 겸임하는 상임위인 운영위와 정보위를 뺀 14개 상임위에서 여성가족위를 제외하면 상임위 한 개당 50여 개의 기관을 감사합니다. 하루 3, 4개 정도이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그 이름만큼이나 피감기관이 많아서 무려 104개입니다. 하루 5개가 넘는데요. 이쯤 되면 휴일 없이 잠 한숨 안 자고 20일간 강행군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국회가 선진국처럼 감사를 상소화하면 이런 몰아치기가 불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번 국감 보여주기식 호통감사가 되지 않고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정치판은 국정감사와 10월 30일 재보선으로 바빠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룰 문제도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최동욱 전 총장 사표 사건 등 전부 휘발성에 강한 겁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연결해서 국감과 재보선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한인도네시아 간 통화사업부가 체결됐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서 인도네시아와 연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2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통화사업부와 세파에 대해 의견을 듣습니다. 고가 건강검진에서 받는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건강검진보다 3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 3부에서 서울대 백도명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보고서 마련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대상 보일러는 번호가 2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상 보일러는 열 교환기도 2개. 가스비도 잡겠다.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가 잡는 보일러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PUR.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일간지 주요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선, 동아, 중앙일보가 이 정부가 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 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거다. 동아일보는 20년간 최고 5배까지 오를 거다. 이런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실수가 있어도 문책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2007년 박근혜 대통령 경선 캠프 출신인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이 지난해 대선에 앞서서 여론 주도층을 모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하하는 등의 그런 내용의 안보 교육을 실시한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부가 원전 정책을 그러면 앞으로 그 비율 축소로 나가겠다. 뭐 이런 정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이 2차례 정도 공청회 더 열리고 일반인 또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12월 달에 최종안 확정할 계획이긴 한데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간 워킹그룹이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정부에 권고를 한 겁니다. 2030년에 그 원전 비중을 제1차 계획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 내지 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고요. 35년간 공급 확대 일변도였던 원전 정책에서 그래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은 또 이 전기 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고 유류, 액화 천연가스를 비롯한 비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 이런 것도 공고를 했습니다.
예, 이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으로 전기요금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되어 있던데 네. 얼마나 어느 정도로 오를 겁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 같습니다. 예. 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현재로서는 유력한 발전 수단으로 LNG를 활용한 화력 발전이 이제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전기 생산 비용이 원자력 발전의 5배 가까이 될 만큼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를 거다. 이거 이제 동아일보 분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타의 그 대체 에너지 관련 발전 방식도 지금 많이 진화를 하고 있는 추세고 또 각종 절전 기술도 좀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좀 예단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 수준보다는 분명히 오르는 건 확실하죠. 예, 이 우리나라가 원전 발전 수출하겠다고 그 오랫동안 얘기를 네, 해왔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현 정부도 이제 거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대체 에너지 풍력, 태양광, 태양열이 발전 단가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비판론이 많이 있겠네요. 네. 비판론이 지금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쪽에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번 그 민간 워킹그룹이 나름은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수기를 거친 끝에 합의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네. 당장은 지금 반핵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이번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수요 증가는 계속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전 건설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 계획보다 나아진 게 없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산업계 쪽에서도 또 좀 비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기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 현실적으로는 원전 발전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번 방안도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 그리고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전기 수요가 줄어들까요? 그것도 걱정이군요. 네. 예. 하여튼 그 전기요금 현행 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뜨겁죠. 근데 정경인 입장을 발표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조만간 이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가 돼서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에너지 기본계약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도 에너지 체제 개편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정부가 지금 요금 인상을 좀 추진 중인 그런 상황인데 정경련이 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8가지 잘못된 인식을 일일이 해명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논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정부가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하면서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쪽으로 조금 더 인상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예. 핵심은 주택용 요금 대비 산업용 요금 상대액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다. 이런 주장을 지금 어제 펼쳤습니다. 또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은 거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이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내놨습니다. 예, 근데 주택용은 누진을 하지만은 이 산업용은 누진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아십니까? 예, 그 점은 또 생략을 생략을 해버렸네요. 네. 예, 어쨌든 오늘부터 또 국정감사 시작되죠. 네, 이 정책 감사가 되려면 기초임금 문제뿐 아니라 이런 문제도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걸 굉장히 치밀하게 짚어야 되고 예. 그러려면 의원님들 밤잠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고 또 쟁점이 지금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여야 공방이 매우 치열하게 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제 보건복지부 감사입니다. 역시 복지공약 후퇴, 기초연금 문제 이런 것이 좀 오늘 논란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논란 그것도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중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엔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 진행됩니다. 여야 모두 정책 국감과 민생을 외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여당은 정책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뒷받침을,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파헤치는 국민전환감사를 다짐하고 있죠. 그렇지만 무려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 국감으로 하루 3, 4개 기관을 감사하는 셈인데다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치적 공방이 치열한 쟁점들도 많아서 보여주기식 부실감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런데다 이달 30일은 경기 화성갑과 포항남 울릉에서 재보선이 치러집니다. 여당은 수성을, 야당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 하는 선거라서 당력을 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야가 국감과 재보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속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번 주 정치 상황. 오늘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재보선이 이달 30일인데요. 국감에다 선거 지원 등 많이 바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바쁩니다. 예.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매우 바쁜 행사랄까 일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아무리 우리가 좀 조용한 선거랄까요? 하더라도 어쨌든 두 군데 재보선이니까 그것 자체도 그런 대로 할 일 많은 지원이라든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조용한 선거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이 황우여 대표도 어제 또 조용한 선거를 강조를 했더라고요. 예. 이 정책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 대표를 선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자칫 선거가 과일되면 이 정권 심판론이 나올지 모른다. 해서 이게 조용한 선거 치르겠다는 보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꼭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글쎄 우선 이 보궐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한 분만 따로 새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봐야죠. 이게 지금 보궐선거가 10군데쯤 생긴다고 그러면 또 그건 전국에 여기저기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선거를 뽑는다는 성격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정권 심판론이 나온다 해서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우리가 불리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의 인기도 매우 높으신 중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정권 심판을 겁을 내서가 아니고 선거의 원칙에 지금 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굳이 이렇게 전 당이 당력을 집결한다 이런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국정감사 중이고요. 예. 근데 지역 대표, 지역 일꾼 뽑는다면서 이 화성에서는 이 소위 거물이라 불릴 수 있는 한나라당 전 대표인 서청원 후보 내세웠고, 포항남 울릉에서는 이 과거 열린우리당 장관 출신인 박명재 후보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또 관심이 높아졌는데, 어떻든 이번 선거 승리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까? 저희는 두 곳 다 승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거의 결과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개표를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 것은 너무 섣부른 예상이 됩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분위기라든가 또 두 후보의 역량으로 봐서는 저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서청원 후보가 당선되면 이제 최다선인 7선이 됩니다. 이 정몽준 의원하고 두 분이 7선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부터 당내 역학구도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이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올드보이 기간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게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유 의원님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 친정체제가 좋을 수도 있지만 자칫 여당의 역할이 제한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친정 체제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당의 역할이 좀
제한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 저는 우선 그 전제가 되고 있는 그 친정 체제라는 것이 우리 서청원 전 대표님이 이제 당선이 되신다 했을 때 7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바로 뭘 당해서 대통령의 그야말로 충실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로 해서 친정체제가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된다는 말씀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이, 암만 해도 지금 당내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예. 또 이분이 지금까지의 그 경륜이라든가 정치적인 관록으로 봐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 좀 무리한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당내에서 관철하는 그런 식의 친정체제에 앞장서실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이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등 그의 차기 주자들을 그 일정 부분 이제 묶어두는 그런 이제 그런 앞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예. 글쎄 현실적으로 7선이나 되신 분이 들어오신다면 아마도 그분에 대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당내 역할이 그만큼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분들의 만약에 당내 역할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내 역할 관계라는 게 간단하게 지금 그야말로 10개를 가지고 나눠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신 만큼 또 당에 어떻게 보면 외연도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늘어난 만큼 다른 분들을 역할을 뺏어가면서 뭘 늘어난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물론 이제 아마 해도 어쨌든 새로운 그 중진이 한 분 오시는 것 때문에 역학관계에 좀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무슨 다른 분들이 이거 좀 뺏기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피감 기관이 역대 최대인 630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상임위 한 개당 3, 4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 교육체육관광위 같은 경우는 피감 기관이 104개나 되거든요. 네. 벌써부터 부실 감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말 많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4군데, 5군데를 같이 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정무위에 소속인데 정무위 소속도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끼리는 같이 하는 게 저희들의 관리였기 때문에 하루에 5곳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다는 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야당만 뭐라고 하긴 뭐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경쟁적으로 했다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자수변경까지 안 하겠지만 대개 이렇게 많이 불렀으니 많이 부른 만큼 우리가 밤에까지 해야 되고 충분히 그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기왕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노력으로 정말 배전의 노력으로 임해야 국민들께서 괜히 불러다 놓고 뭐 하는 짓이냐는 말씀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증인들도 지금 무더기로 채택이 됐거든요. 증인이요? 예, 과거 감사를 보면 증인들이 하루 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다가 질문도 하나 못 받고 돌아간 예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국회의 의혹광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는 전횡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는 무슨 전횡까지는 아니고요. 의혹과잉이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마 달게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기관 증인과 개인적으로 나오시는 증인들이 있는데 이제 개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기관 증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증인들 늘어나는 것은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고요. 사실 기업인들도 많고 이번에는 그게 저희로서도 증인을 채택하고 나서 이건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야 간 증인 채택을 위해서 합의를 해야 되다 보면은 조금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야당이 뭐 이런 분들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럼 여당도 이런 분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이렇게 좀 뭐랄까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예. 대개는 야당 측 증인이 더 많지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너무 많아졌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큼 이것도 역시 좀 뭐 의혹이 과잉했으니 그야말로 그 과잉된 의혹을 걸맞게라도 열심히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전행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가 감히 드리는가 하면 예. 이번에 그 기재위 국감 그 증인 채택 원칙이 국회를 취재하는 사진 기자들에게 이 종이가 찍혔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불출석 시에 고발 조치가 되니 그 정도로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채택하고 막연한 압박용, 징표주기용, 언론용, 정치적 이유의 증인 채택하지 마라. 네.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 지침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근데 기업인만 하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그룹 경영자 전부 다 포함시키고 기업인 숫자만 200명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증인 4명 중에 3명이 기업인인데요. 지금 재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기업인이 무슨 죄 지었느냐. 죄 지었는 사람만 좀 불러다오. 이런 이제 불만들인 목소리까지 나오거든요. 좀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도 좀 겉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칙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메모를 이렇게 하신 거가 이제 아마 찍힌 모양인데 그 원칙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 원칙이 정말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논의의 초점은 그 원칙대로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잘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좀 과잉한 게 있고요. 그러나 이게 무슨 그 기업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옥죄기하고 죄인 취급해가지고 아무 질문이나 하고 그런 뜻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사실은 채택했던 분들에 대해서 좀 취소를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아마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것을 해외로 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사정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해서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왕 이렇게 증인이 채택이 됐고 사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그 채택하신 신청을 한 의원들의 이유가 또 사유가 또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에 맞게 증인을 기왕 했으면은 그것에는 열심히 신문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께서 그런 인상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국회 전체로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들을 그냥 불러다가 괜히 겁주는 식의 국정감사는 분명히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아주 배전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많이 불렀기 때문에 저희 정무위는 그래도 상당수 오히려 적은 편인데.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죠. 하나만 정인 문제에서 추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최동욱 사태 같은 대형 이슈들이 많아서 지금 또 증인 중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의원 이 증인 채택 놓고 지금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것은 우리 당에서 뭘 어떻게 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법사위원들 간의 의견인데 글쎄 우선 저 개인적으로 보면 황교안 장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은 현직 장관이고 실제로 기관 증인으로서 수없이 이제 국정감사를 받을 텐데 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장으로서 그야말로 받게 될 텐데 그걸 또다시 개인 증인을 부른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당의 입장이 분명히 쓰진 않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현직 장관을 또다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이 민생 현안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 저희 다른 위원회도 다 민생에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겠죠. 예. 이제 다 지금 이른바 기초임금 문제도 정책입니다만 동시에 이제 바로 우리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고 기재위 같으면 이제 세금 문제가 바로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제 다 이런 것이 많은데 저희 정무위원회 것을 하나 소개를 한다면 이제 동양금융 사태에서 보는 것이 이게 또 민생 현안이 바로 지금 그야말로 현안이 돼서 피해자들이 과연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것들 또 예.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 상당 또 대리점 특히 이제 대리점 관련 이런 것들은 예. 아주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추가로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전에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네. 폐기 문제인데요. 예. 삭제 문제인데 그 여야가 정쟁 끝내자는 얘기들은 하는데 예. 지금 원원 파일을 공개하자 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이 여당 입장에서 네. 정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 이 무엇입니까? 조건을 굳이 얘기를 할 계제라기보다는요. 조건이라면 야당이 자꾸 이 문제를 계속 새롭게 제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조건이라면 지금 조건입니다. 예. 이것은 좀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우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리고 물론 검찰 수사에서 많은 거의 확실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면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저희는 많이 기다리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결국은 NLL 문제, NLL 포기했느냐 여부 이런 문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자 이런 취지시네요. 아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나온 그 발언 예. 그것만 봐도 저희 입장은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정확히 얘기해서 NLL을 저희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없었다 해서 그것이 NLL 포기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건 예,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예, 지는책의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선배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 13년차 몽골아줌마 장당호입니다.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알았어요는 몽골어로 치아를 뜻하고요. 아이고라는 단어는 전말이라는 몽골어입니다. 똑같은 발음 때문에 놀라셨죠? 이처럼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말이 서툴러도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의 간격을 좀 좁혀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예, 지는책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연 캐스터. 네, 월요일은 정말 월요일이다 싶게 이른 시간부터 밀립니다.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조급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꼭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경부고속도로 위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으로 가는 길 양재나들목 부근 승용차끼리 부딪히고 승용차 2대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작업 때문에 구급차를 비롯한 관계 차량들이 5개 차로 중에서 3개 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부터 차로 통제는 풀리고 갓길 이동
교통만 불편합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 여파 때문에 한남대교에서 양재-나들목까지 쭉 길게 아주 답답하게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깜빡하면 큰일. 집에 아무도 없으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스마트톡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더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방문해 6박 8일 동안 에이펙과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 중에 우리와 인도네시아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세파의 연내 타결 합의를 이뤄냈고 그리고 통화수합법 체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세안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경제협력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 동남아팀 강대창 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은과 기재부가 13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IMF 총회 기간인 현지 시간 12일 오전에 100억 달러 규모 통화사업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통화사업 체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번 양국의 통화사업 체결로 인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금융 부분까지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예. 이를 통해 한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 이 경제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넓혔다. 그리고 한 차원 높다. 이런 말씀인데, 이 현우석 총리가 G20,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세컨드 라인 오브 디펜스다 이래서 제2의 방어선으로서 이제 지역 안전망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번 통화사업 달러화가 아니라 양국 화폐인 원화와 그리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교환하는 이 자국 통화 표시 양자사포이던데요. 예, 그래서 우리 돈 10조 7천억, 인도네시아 114조 루피아.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사포였던데 이 지역 안전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진행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통화사업에서 그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원화와 루피아를 교환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 금융망 안정망을 확충한다는 차원과 그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밀접하게 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통화 사업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금융 불안정이 발생했고요. 이번 통화 사업을 통해서 그 인도네시아 정부가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이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한편 금융 불안정의 징후가 있었지만 그 인도네시아의 그 외환보유고 사정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 당장 급해서 한국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금융 불안정에 처해 있지 않고요.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통화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금융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결제에 달러화 대신 원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하고자 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촉진용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통화 수합은 양국의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를 양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인도네시아는 외환 사정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 때 외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5월에 306조 루피아에 달했던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이 8월 달에 286조, 그래서 20조 루피아가 빠져나갔다 해서 인도네시아 시장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는 금융 안전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통화 수협에 접근했습니다. 예. 한 일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통화 수합은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통화 수합이 인도네시아와는 다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금융안전망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 높은 경제적 위상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통화 수합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신흥국들은 한국을 경제가 안정되고 고도화된 선진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 수합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장 눈으로 보이는 이득을 얻지 못할지라도 이번 통화 수합을 통해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금융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가 중국이 560달러, 그리고 일본과는 100달러, 아세안 플러스 3 이게 190억 달러, 그래서 모두 850억 달러 규모이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달러 표시로 돼 있는 통화 스와프인데 이번 인도네시아와 스와프는 자국 통화 스와프로서 100억 달러 정도다. 그래서 총계 952억 달러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달러 부족을 대비해서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외환 사정상 굳이 이제 통화 스와프를 늘려야 할 필요는 줄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국의 외환 보유고와 비교하면 인도네시아의 통화 수합 규모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 규모는 한국의 전체 통화 수합 규모인 952억 달러의 약 10%를 넘는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과의 통화 수합 규모와 같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다자간 통화 수합인 취향마이 이니셔티브 다자와의 192억 달러의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이니까 또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한국이 외환 위기에 처하면 이 규모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통로를 확보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통화 수합은 위기 시 달러 비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바로 몇 달 전에 일본과의 통화 수합 130억 달러 중에 30억 달러 만기 연장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한때 700억 달러 수준이던 한일 간의 이제 통화 수합부가 지금 1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일본과의 수합은 달러화로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외환 보유고가 3,200억 달러가 넘으니까 30억 달러는 사실 큰 것도 아니고 또 중국과의 통화 수합을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 큰 위험은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재정 당국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는 한국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비중이 약화된 점을 반영한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냉각되기는 했지만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감정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TPP 협상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는 통화 수합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경제 협력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TPP 협상이라고 방금 강 박사가 말씀하신 것은 메가 FTA라고 해서 16개 나라,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16개 나라 정도의 그 다자간 FTA 협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고요. 지금 그 한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그 동반자 협정, 이 세파를 원내 체결하기로 했는데 이 FTA하고 세파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 FTA는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에 관한 협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즉 이름 그대로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세파는 그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분쟁 조정, 정부 조달, 노동, 환경, 경제 정책, 경쟁 정책, 금융 등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 협정입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FTA는 세파가 지향하는 그 분야를 포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미 FTA와 한 EU FTA를 그 예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FTA와 세파는 단어적 의미는 다르지만 협정 내용은 비슷한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연내 체결이 가능할 정도로 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보통 FTA 체결한다면 1, 2년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미 이 세파, 한국과 인도네시아 세파를 위한 준비 회담은 뭐 충분히 열렸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11년 5월부터 그 공동 연구 개시를 합의했고요. 7월에 그 1차 공동 연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그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에서 그 양국 정상이 이 세파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요. 그 2012년 7월 달에 자카르타에서 처음으로 제1차 협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총 6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예. 네, 양국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뭐 지금까지 뭐 준비로서 회담은 뭐 충분히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 인도네시아 간 그 무역이 한 300억, 1년에 한 300억 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세파가 체결되면 우리에게 어떤 산업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인도네시아의 세파 협상에서 그 한국은 자동차, IT 제품,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지만 그 한아세안 FTA에서 그 인도네시아가 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그런 분야에 그 관세 철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IT, 철강.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산업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지금 현재 그 세파로 인해서 특별하게 한국이 그 어떤 불이익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산업 분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 협상 과정을 좀 더 지켜보아야 뭐 그 윤곽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교육 규모가 현재는 300억 불 되는데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그 교육 규모의 확대에 관한 뭐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약간씩 다르지만 그 공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예. 그 세파로 인해서 한국의 GDP는 0.13%, 인도네시아의 GDP는 4.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감안한 뭐 교육 규모 확대폭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참고로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그 2015년에 500억 달러, 2020년에 뭐 100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하기로 그 뭐 합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생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외경제연구원 동남아팀 강대창 박사였습니다. 인류의 풍요로움을 안겨준 산업용 로봇과 삶의 편안함을 안겨준 서비스용 로봇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로봇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미래를 체험하십시오. 전 세계 다양한 로봇이 모인 로보월드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예, 오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모바일 앱 예스. 샤프 0945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한 줄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끝날 때 소개를 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부였고요. 8시 뉴스를 들으시고 저는 8시 10분에 돌아옵니다.